김치 매일 먹는 게 몸에 해롭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접하는 김치,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나트륨, 아질산염, 발효산물 과다 섭취로 인해 고혈압, 위암, 신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섭취하면 건강지킴이가 아니라 건강 파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치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치는 유산균,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매일 과도하게 염분 높은 상태로 먹을 경우입니다. 김치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괜찮을까요? 하루 50g 내외, 즉 밥숟가락 기준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집니다. 김치가 위암과 연관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지역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데 김치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김치를 오래 보관하거나 반복 발효할 경우 아질산염과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증가합니다. 어떤 김치가 특히 위험한가요? 너무 오래된 김치, 짜게 담근 김치, 냉장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김치가 문제입니다. 김장김치를 한 해 넘겨 먹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가 신장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짠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축적되면 체액의 균형을 깨뜨려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연결되며 심하면 만성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김치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시니어층은 나트륨 배출 기능이 떨어지므로 매일 김치를 드시는 분들은 정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좋은 거 아닌가요? 유산균은 분명히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위산과다, 소화기질환, 장루수증후군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운 김치나 마늘, 생강이 과한 경우엔 위벽을 자극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과 조리 방식입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저염으로 담근 김치를 소량 곁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쪄서 먹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보다 더 해로운 식습관이 있다면요? 김치와 함께 먹는 흰 쌀밥, 국, 젓갈류가 시너지를 일으켜 나트륨 폭탄을 만듭니다. 대부분 밥상에서 김치만 조절해도 건강이 달라지는데 현실은 김치에 더해 국물, 찌개까지 짜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식단 전반을 염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위해 김치 외 반찬은 싱겁게, 국은 적게, 국물은 가능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김치가 위를 자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네, 특히 맵고 짠 김치는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대부분의 김치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성분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줄이면 괜찮아질까요? 맞습니다. 고춧가루를 덜 넣거나 백김치처럼 맵지 않은 김치로 대체하면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서 속쓰림이 잦거나 위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백김치나 저염, 김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가 약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항생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김치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이 약의 체내 작용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약 복용 중에는 김치를 피해야 할까요? 꼭 피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두 젓가락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싱겁게 담근 김치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 시간과 김치 섭취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띄우는 것도 좋습니다. 발효된 김치에는 유산균 외에 다른 균도 존재하나요? 예, 실제로 유익균뿐 아니라 유해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효가 과도하거나 위생 상태가 나쁠 경우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김치는 괜찮을까요? 위생적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개봉 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추나 무 같은 김치 재료에 남아있는 농약도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된 채소는 수확 직전까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씻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효 과정에서 다른 성분과 반응해 독성 물질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접 재배한 채소로 담가야 하나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대신 유기농 채소나 믿을 수 있는 산지에서 구입하고 소금에 절이기 전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를 먹을 때 어떤 반찬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짠 음식은 짠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됩니다. 김치와 함께 자주 나오는 국, 찌개, 젓갈류를 줄이고 대신 삶은 채소나 저염, 나물,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하나만 짜도 다른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구성해야 합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도 짜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맛 감각이 떨어져서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기 쉬운데요. 국을 먹더라도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간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김치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김치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정량,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훌륭한 발효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 저자극, 저온 보관, 적절한 숙성이라는 4가지 원칙만 지키면 건강한 식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한 김치 섭취 팁은 무엇인가요? 첫째, 물에 한번 헹궈 나트륨을 줄이고, 둘째, 백김치나 저염 김치로 바꾸고, 셋째, 생김치 대신 익힌 김치를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 중 김치는 소량만, 그리고 반찬은 가능한 무염이나 저염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김치를 자주 먹으면 체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탈수 증상과 함께 근육 경련, 두통,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신장이 약해져서 체외 배출이 느린데 여기에 김치로 인한 염분이 계속 축적되면 고혈압, 심장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해결되지는 않나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나트륨이 쉽게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를 함께 섭취해야 균형이 맞춰집니다. 김치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과도한 염분 섭취는 뇌혈류를 제한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염 식단은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치 하나로 뇌 건강이 망가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짜게 먹는 습관은 분명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면 김치 자체보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짠맛을 줄이지 않으면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뀝니다. 뇌혈관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겐 반드시 저염 김치로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치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짠 김치, 특히 부패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김치에서 니트로사민류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짠 음식, 특히 염장 식품 섭취가 지목되기도 합니다. 발암물질이 김치에서 직접 나오는 건가요? 김치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염분이 많고 위점막을 자극하는 식품이 위내 염증을 반복 유발할 경우 발암물질과 상호작용해 암세포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가족력 있는 분들은 김치 섭취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치가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김치처럼 산성도가 높은 발효식품은 치아 범랑질을 서서히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숙성된 신김치는 산도가 강해서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김치 먹고 바로 양치하면 괜찮을까요? 오히려 바로 양치하면 산에 의해 연해진 범랑질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군 뒤 약 30분 이상 지난 후에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치과 의사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김치가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김치에는 알싸한 자극을 주는 마늘과 고춧가루 성분이 많죠. 이들이 야간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위산을 자극해 속이 불편해지고 결국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야식으로 김치를 곁들인 밥이나 라면 등을 먹는 습관은 수면 질을 현저히 낮추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치를 아예 저녁 식사에서 빼야 하나요? 반드시 뺄 필요는 없지만 저녁 식사는 되도록 자극적인 김치 대신 백김치나 나박김치처럼 자극이 적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식사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치를 잠시 끊으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염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위장 자극이 줄어들어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 등의 증상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치아 시림 증상이 줄어들고 수면이 더 깊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줄이기만 해도 괜찮나요?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젓가락 한두 번으로 줄이고 염도 낮춘 김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김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김치는 잘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핵심은 염도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김치나 가정용 김치가 2~3%에서 3% 사이의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1% 이하로 낮춘 저염 김치로 섭취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염도를 낮추면 맛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양념이나 발효 숙성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채소 육수나 과일즙을 활용해서 짠맛을 줄이고 단맛과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백김치나 무염김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시니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김치를 먹는 시간대에 따라 건강에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된 고섬유질 식품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산과 소화효소도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야식으로 먹는 김치는 위를 자극해 속쓰림과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하루 2~3번, 각 끼니마다 한두 젓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반찬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죠. 김치가 메인이 되는 식단은 염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치를 줄이면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김치를 줄이더라도 장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은 계속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체 식품으로는 된장, 청국장, 나토, 요거트, 캐피어, 장아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도 염도가 높을 수 있으니 저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발효식품은 뭔가요? 저는 청국장을 추천합니다. 단백질, 이소플라본, 비타민, 유익균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염도도 조절 가능하고 조리도 간단해서 매일 섭취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김치 섭취를 줄이고 혈압이 내려간 사례가 있나요? 많습니다. 6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매일 3끼 김치를 먹었는데 혈압이 160에 100 수준이었습니다. 식단에서 김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저염으로 바꾼 지 3주 만에 혈압이 140, 50대로 안정화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식단만으로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고혈압 초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김치 외에도 국, 찌개, 장아찌 등에서 오는 숨은 염분까지 함께 줄이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핵심은 총 염분 섭취량을 1일 5g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고 하던데 장 건강엔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숙성 정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며 지나치게 오래된 김치는 산도가 너무 높아져 유익균보다는 자극성 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한 김치를 끓여 먹을 경우 유산균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김치에서 유산균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성 일주일 이내의 겉절이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따뜻한 밥과 함께 날김치로 먹는 방식도 유산균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산균 보충을 원한다면 김치와 함께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를 끊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핵심 팁을 알려주세요. 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저염 김치를 선택하거나 직접 담글 땐 염분을 줄이세요. 둘째,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아침이나 점심에 집중해서 드세요. 셋째, 김치를 중심에 두지 말고 반찬 중 하나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김치 외에도 건강한 채소나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섞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김치 자체만이 아니라 같이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 김치와 짠 국물 음식 조합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라면 혹은 김치에 짠 된장국을 곁들이는 식사 습관은 염분 폭탄입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 흔하다는 거죠. 김치와 어떤 음식을 같이 먹어야 좋을까요? 저염식 밥상입니다. 김치를 반찬으로 먹되 곡물 위주의 주식, 신선한 채소나 샐러드, 생두부,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같이 어우러지는 식단이 바람직합니다. 이 조합은 장에도 자극이 적고 염분 흡수도 줄여줍니다. 시니어 건강을 위해 김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치는 분명 발효식품이고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유산균까지 포함된 좋은 식품이지만 염분, 아질산염, 산도 문제로 인해 오남용하면 몸에 좋은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죠? 핵심은 섭취량과 형태의 관리, 그리고 대체 식품과의 균형입니다. 하루 한두 번 소량, 숙성 지나치지 않은 상태, 염도 낮춘 김치, 야채 위주의 식단과 함께 저녁보다는 점심, 이렇게 먹는다면 김치는 여전히 우리 식탁 위 건강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김치는 무조건 건강식 이거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건강에 좋은 김치는 존재하지만 언제나 무조건 건강한 김치는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나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섭취 조절이 중요하고 잘못된 식습관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치 하나 바꾸는 것으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요? 예. 식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김치는 매일 먹는 식품입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치가 문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고염식 지나치면 독, 조절하면 약. 김치에 포함된 염분, 질산염, 발암물질 가능성, 특히 시니어에게는 주의. 아침 점심의 소량 섭취, 저염 김치가 이상적.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는 김치 제한이 필수. 김치에 집착 말고 다양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응원합니다. 튼튼 인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